우리 슬기로운 투자 얘기를 또 한번 부흥시켜주고자. 몇만 유튜버예요 이제? 지금 5만 넘었을 거예요. 아 진짜? 네. 5만 유튜버 우리 한균수 매니저님이 왔습니다. 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증권 전문가 하고 있는 한균수 대표입니다. 한균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 했었죠? 그때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묻는 종목 이야기 했었죠. 뭐 삼성전자. 그렇죠. 그때 그랬었죠. 그때는 그게 제일 핫할 때니까. 맞아.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그대로 누워버렸어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으로 한번 저희가 꼽아봤거든요. 다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짚었던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누워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실적도 좋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주가가 못 가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TMI 이제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실적 발표 시즌마다 막 어떤 종목 어닝 쇼크다, 네. 어디 실적 박살났다 그러면서 막 여지없이 주가 보면 요새 말로 막 떡락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수도 없이 봤는데 요새는 다 좋으니까 뭐 누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 좋잖아요. 막. 예상보다 다 잘 나오니까. 그렇죠. 뭐 철강, 화학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뭐 현대차, 기아차, 차도 다 괜찮았고 1분기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실적은 다 좋고 저 삼성전자도 컨센보다 상향을 시켜놨는데도 그 부합을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좋은 애들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맞다.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의문인 건데 제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그 작년 연말에 한참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그거 보고 다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냉장고 이쁘다고 삼성전자 산 와이프가 네. 나는 주식을 10년을 넘게 했는데 왔어요. 그렇죠. 와이프가 그래서 수익률이 더 삼성전자. 높다. 근데 와이프 주식 시작한 지 2달 됐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전국민이 다 하는 종목 올라가고 그러냐.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완전 초대형주만 가던 장세. 근데 지금은 최근에 제가 지난달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장세 당분간 없다고. 냉장고 이쁘다고 삼성전자 사시면 이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이 이제 500조잖아요. 500조 안팎에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고 삼성전자가 더 가려면 예전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시가총액이 펌핑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40% 올라가면 700조예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실적 보면은 이제 야 갈 수 있겠구나 화이팅 해보자가 되는데 근데 이 사이즈를 생각해보면 5조가 7조 가는 거랑 500조가 700조 가는 건 말이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에서 500조나 되는 종목이 700조가 가려면 200조나 올라야 되는데 이거 올리려면 상식적으로 주가는 사려는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는 거지.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은 버텨줘야 되고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매도 다 받고 점점 높은 가격으로 올려줘야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500에서 700조 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큰 종목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실적이 좋아도 이제 실적 올라오는 속도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주가가. 네. 그래서 얘가 또 가려면 뭔가 시장 안에 있는 돈이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밖에서 돈이 들어와야 돼요. 네. 이제 너무 큰 종목을 더 올려야 되니 여기서.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고 코로나를 우리나라만 겪은 게 아니라 만국 공통으로 다 겪었고 만국 공통으로 돈을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돈이 많고 그 돈으로 이제 올리는 게 됐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려면 엄청나게 큰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장 밖에서 들어온 신규 자금이.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될까 그게? 이게 2차전으로 밸류업을 한 번 더 시키는 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종합지수 양시장 다 한 달 동안 괜찮았는데 코스피 시총 상위 탑10 종목을 보면 우리 아는 종목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10개 종목이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 올라가는 구간을 같이 놓고 보시면 10개 종목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카카오 빼고 8개가 전멸이에요. 종합지수도 못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종합지수는 그럼 왜 가냐? 시총 상위주 다 누워있는데 왜 가는 거냐? 그 밑단에 밑에. 있는 애들. 그렇죠. 이제 막 굴뚝산업, 조선철강, 화학 이런 애들 올라가니까 미치는 거예요. 전자랑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럼 그거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팔아야 되냐는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저도 근데-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두 가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아직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삼성전자를 사실 거면
제 입장입니다. 네. 삼성전자 살 거면 주식 안 한다예요. 아직도 저는. 아, 굳이 할 거면 굳이. 네. 우리 엄마랑 똑같다. 마인드가 딱 첫 번째고. 우리 아빠랑 정반대다. 아, 진짜 그렇죠. 우리 엄마랑 그건 뭐 똑같아. 성향 차이가 있는 어, 거긴 한데 네. 저는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2차전이 나오건 안 나오건 시장에 아직도 돈이 많은 건 맞아요. SK IT. 아이테크놀로지 아이테크놀로지 상장하는데 지금 CMA 잔고로 들어와 있는 돈이 69조 원이래요. 근데 69조 원이 이제 사상 최대 규모거든요. 네. 70조를 찍었는데 그래서 이번 SK IT 상장하려고 CMA 잔고 집어넣어 놓으신 거 보니까 이 속된 말로 꽁쳐놓은 돈 많으시구나 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선호하는 업종이 다른 거지. 네. 근데 이게 선택적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 문제가 아니라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3, 4분기 실적이 무조건 더 좋아요. 그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근데 이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구간이어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삼성전자가 다음 시세가 나오기는 나온다고 보는데 네. 작년 말처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 말처럼 막 이렇게 네, 오를까? 그건 절대 안 된다. 네,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소부장 쪽으로 아. 오늘 지금 이제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녹화하는 이날이 급락했잖아요. 오늘 증시 많이 빠졌어요. 네. 오늘 한참 올라가다가 신나게 달려보자 했다가 바로 또 이제 투자자분들 살짝 멘탈 흔들리게 만드는 음봉이 짧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2% 넘게 오늘 빠졌으니까. 5장이 더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그 반도체에서 소부장 애들이 전자가 쉴 때 좀 갔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작년 말에 삼성전자 갈 때 못 갔잖아요, 소부장이.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세대 교체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세대가 중소형주로 더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정이나 앞으로 이제 내일 증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좀 좋아지면 그동안 못 샀던 반도체 중소형주. 사야 된다. 네. 그렇죠.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들고 있던 거는 그냥 가던 길. 그래서 좋은 기회. 근데 막상 이거 내려오면 막 잘 가던 종목 음봉 60% 떨어지면 손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내 관심 종목이긴 했는데 내일 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막상 내려오면 손 안 나갑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항상 매수하는 날은 빨간 불인 날 살 수밖에 없는데 심리가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맞아. 이런 조정이면 원래 살려고 했던 애들을 사야죠.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저는 네. 빠질 때 사긴 사요. 근데 오, 진짜? 빠질 때 무서워서 2주, 3주 사고. 의미가 없는 날. 어. 사실 이게 오르고 내리는 하루하루 움직임보다는 네.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을 볼 때 대충 보면은 야 이 종목은 이 가격이면 좀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 하면 머릿속에 이제 뇌피셜 있잖아요. 네네네. 각자의 마음속에, 그, 내 네, 마음속의 마음속의 가격. 가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딱 이런 거 봐. 이 종목이 지금 12,000원이에요? 이 종목 11,000원 밑에 오면 진짜 너무 사고 싶다. 이런 종목 있죠. 네네, 있어요. 11,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절대 안 사요. 무서워서. 맞아. 근데 그걸 그냥 하려고 했던 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뭐 10개 사면 10개 수익이 다 나오지 않겠지만 승률이 올라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11,900원에라도 사자. 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공매도 네. 재개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그 걱정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매번 오시는 전문가들은 그래요. 공매도 큰 영향 없다. 그냥 단기적인 영향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유튜브 채팅방에 올라오는 글들은 이미 패닉이야. 어떻게 그렇죠. 생각해요? 그게 저도 이제 전문가지만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데이터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공매도 야 이거 좀 무서운데? 내려가나? 네. 이게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땠지라는 통계를 갖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전문가인데 네. 예전에도 정지된 적이 있었고 풀린 적이 있었고 다른 나라는 어땠고 다른 나라 얼마나 정지를 시켰고 풀리고 나서는 어떻게 움직였고 그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금지시킨 게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냥 네이버 뉴스만 찾아보셔도 다 나옵니다. 과거 두 번은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터져서 그리고 주식시장 난리 났을 때, 그리고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피그스라는 단어가 생겼었거든요. 네. 기억나세요? 맞아요. 뭐 그때도 아나운서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준비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이에요. 10년 피그스. 전. 2011년. 맞아요. 그때 피그스가 PIIGS라고 해서 포르투갈, 뭐 아일랜드, 뭐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의 돼지들이라고 불렀었어요. 걔네가 유럽 말아먹는다고. 그러니까 포르투갈 망한 애만 해 할 때예요. 진짜 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도미노로 무너져가지고 유럽 경제 통째로 망한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때도 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 풀고 나서 어떻게 됐냐? 서브프라임 때 정지를 시킨 다음에 풀고 나서 증시가 한 달 동안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 거야. 풀고 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그럼 2011년 재정위기 때 풀고 나서 뭐 향후 뭐 그 다음날 다 다음날 이런 거는
그날의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배제하고 한 달 동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동안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내려갔을 것 같은데. 그때도 올라갔어요. 네, 그때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아직 안 풀렸으니까 세 번째니까 그건 아직 모르는 거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벨기에나 이런 나라 다 정지시켰거든요. 공매도를. 근데 걔네는 먼저 풀었어요. 우리보다. 우리는 원래 6개월 하려다가 늘려서 지금 1년 2개월 계속 된 거 아니에요? 연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유럽 국가들은 금지를 했다가 작년에 풀었어요. 그럼 풀고 나서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올라갔겠지. 그렇죠.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통계적으로는 공매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통계를 보는 사람이나 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 공매도 금지 풀린다? 네. 그럼 이 꼴로 증시가 올라간다는 결론이 나와요.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저는 상관관계가 통계로만 보면 올라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가 해제되는 거랑 종합지수의 방향이랑은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 기관들은 주로 많이 오른 것들을 공매도 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비해 우리가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동안 많이 너무 올랐죠. 많이 올랐으니까 네. 특히나 대형주들도 많이 올랐던 시장이었으니까 이번에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애들 위주로 빠지지 않겠느냐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작년 저점이 3월이잖아요. 작년 저점 3월 이후로 지금까지 상장사 중에 안 오른 종목 있을까요? 없어요. 9배 올랐으면 진짜 얘 뭐였지 이거예요. 어. 많이 가네는 뭐 HM에 막 20배 가버리고 이러니까. 네네. 그리고 진짜 평균적으로 보면 중소형주는 제 생각에 한 4배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오르는 애가 일단 없어요. 작년에 뭐 너무 많이 저점대 빠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다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딱 보니까 내가 들고 온 종목이 4배가 올랐어요. 그럼 이 정도면 거의 평균 아닌가? 일단 그게 1번이고. 그리고 얘가 주가 올라오는 구간 동안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뭐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가만 뭐 테마를 붙이던지 뭐 올라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면은 얘가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이상하지 않죠. 반에 반토막 나도 안 이상하죠. 네. 뭐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종목이 보통 대상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4배가 올라왔는데 포워드 PER이 뭐 지금 8배래. 그럼 이거 싸잖아요. 지금 올라와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별로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네. 시장에는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앞서 우리가 삼성전자랑은 정반대로 네. 현대차, 기아차,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네이버가 못 가는 동안 철강화학주, 건설주들, 조선 엄청 잘 갔잖아요. 해운까지. 네. 얘네들은 여기가 끝일까요? 더 갈까요? 증권가에서는 더 좋다고 보던데. 기본적으로 네. 네, 제가 이제 어깨 생리를 이거 모두가 인정한 얘기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이거 끝났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청자분들은 이제 꼭 걸르셔서 드려야 되는 저도 시청자 입장이 따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그날 급등하는 거.